파리다이는 홀치기염이라고도 하며 천을 묶거나 바느질하여 방염한 후 천을 염색하는 것으로 방염된 부분에 염액이 침투하지 못하여 무늬가 생기는 염색 기법입니다. 홀치기염은 천을 끈으로 묶는 방법, 천을 접어서 판을 대고 묶는 방법, 시침질이나 감침질 등 바느질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 재료를 활용하여 독특한 문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홀치기염에 주로 사용하는 천과 끈 등 준비물을 알아보고 천을 끈으로 묶는 묶기 기법, 천을 접어서 판을 대고 묶는 판염 기법, 그리고 비닐과 동전을 이용한 방염법의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홀치기염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준비된 천은 면 소재로 이것은 30수 전처리 된 면이고요. 조금 두께가 있고요. 두 번째 천은 손수건으로 보통 사용하는 60수 면입니다. 오른쪽에 준비된 천은 실크 소재로 이것은 평직으로 짜여진 다소 두께가 있는 수직 실크이고 이것은 성글게 짜여진 얇은 실크입니다. 그 외에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조직의 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염에 사용할 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의 두께나 조직에 따라 다양한 굵기의 끈을 선별하여 방염을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18합, 36합 등 다양한 굵기의 면 꼰사와 20수 4합의 이불 꼬매는 두꺼운 실, 그리고 고무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준비물로는 청화펜과 가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법은 묶기입니다. 천을 끈으로 묶는 묶기 기법은 가마 묶기, 가마 올려 묶기, 그리고 비닐과 동전을 활용한 묶기의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천을 펴고 청화펜으로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 방염될 둥근 모양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오른손 끝으로 표시된 중심을 잡아 올리고 왼손으로 우산 접듯 천을 다 잡은 후 손가락으로 끈의 한쪽 끝을 잡고 한번 감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 돌려 감고 두 번째 감을 때 크로스하여 꼭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 감던 끈을 놓쳐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방염을 원하는 두께만큼의 높이에 둥글게 감아당겨 방염되는 경계 양쪽 끝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촘촘하게 묶어 내려갑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뒤집어서 맨 처음 시작했던 끈을 잡아먹고 다시 한번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여분의 끈을 짧게 끊어 마무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굵기의 가마 묶기를 방염 처리한 모습입니다. 가마 올려 묶기는 가마 묶기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며 방염될 둥근 모양의 중심 쪽으로 간격을 두고 감아 올렸다가 다시 감아 내려와 묶는 방법입니다. 천을 펴고 청화펜으로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 중심점을 표현합니다. 중심점을 잡고 천을 우산 접듯이 잡아 준비된 끈으로 한번 돌려 감고 두 번째는 교차시켜서 꼭 잡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를 2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 다음 청화펜으로 표시된 중심을 향해 간격을 띄어 감아 올리면서 꼭 당겨줍니다.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올라간 다음에 윗부분에서 한두 번 정도 감아서
당겨서 꽉 조여주고 다시 뿌리 쪽으로 감아 내려가고 크로스하여 뿌리 쪽에서 한두 번 더 감아줍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다시 뒤집어서 처음 시작한 끈과 2번 정도 묶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여분의 끝을 짧게 정리하면 마무리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감아 올려 묶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묶기 기법에 비닐 랩이나 동전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랩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접어 놓습니다. 한 2겹 내지 4겹 정도가 적당한데요. 천의 한쪽 중심점을 잡고 우산 접듯이 다 잡은 다음에 방염을 원하는 만큼 랩으로 싸서 그 주위를 감싸 잡은 다음에 끈으로 감싸 잡은 뿌리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감은 듯 꼭 조여줍니다. 매듭은 2번 정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랩으로 방염된 부분의 천은 완전히 방염되며 때로는 일부러 염색 중에 비닐에 구멍을 내어 염액을 살짝 스며들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동전이나 구슬, 병뚜껑 등과 고무줄을 준비합니다. 천을 펴서 청아펜으로 표시한 곳에 동전을 놓고 감싸서 다 잡은 뒤에 고무줄을 이용하여 한번 걸어주고요. 여러 번 같은 방법으로 조여서 완전히 방염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랩과 동전을 이용한 곳과 그 다음에 랩을 이용한 곳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윗부분을 또는 요 중심 부분을 랩으로 사용하여 랩과 동전을 활용한 묶기가 완성되었습니다. 2번째 기법은 천을 접어서 판을 대고 묶는 것입니다. 천을 접어서 다양한 형태의 판을 대고 묶어 방염하는 판염 기법은 접기 방법과 판을 대고 묶는 방법의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접기는 판을 대고 방염하기 전에 먼저 천을 접는 것으로 접는 방법과 판을 대는 위치에 따라 규칙적이고 다양한 무늬가 나오는데 판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병풍 접기입니다. 접는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로 먼저 접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염을 하려고 하는데요. 판염은 접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종이로 한번 먼저 접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단 크기만큼 잘라서요. 반을 접고 병풍 접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안으로 접으면 이 안에는 염색이 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풍 접기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한번 접고 안으로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면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염색을 하게 됩니다. 4번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접어서 이렇게 병풍 접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병풍 접기는 방향만 대각선으로 접어서 완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대각선으로 병풍 접기를 하여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접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병풍 접기를 하시면 가로로 된 모양보다는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보자기 접기는 정사각 종이의 네 꼭지점을 중앙에 대고 접는 방법으로 정사각형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어 중앙을 찾은 다음에 네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아 접은 다음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중심을 향해 반으로 접습니다. 원하는 크기가 되도록 계속 접어서 마무리합니다. 다 접었으면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판을 앞뒤로 댈 수 있습니다. 판 대기에 사용될 판의 재료는 주로 아크릴판이나 나무판을 사용하는데 판 모양과 판을 대는 위치에 따라 염색 후 다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접은 천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부터 다양한 모양의 판으로 방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판은 나뭇잎 모양의 판, 구멍이 뚫려 있는 꽃 모양, 그리고 긴 막대의 판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모양의 판 한 쌍을 접어놓은 천 위아래에 마주대고 끈으로 나무판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판으로 고정된 부분은 방염되고 다른 부분이 염색되어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병풍 접기와 나무 막대판을 활용한 판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한 대로 천을 반으로 접어 병풍 접기를 합니다.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병풍 접기를 하고요. 반으로 접어서 병풍 접기를 합니다. 나무판을 아래쪽과 위쪽에 대고 한쪽을 먼저 고무줄로 임시 고정합니다. 반대쪽을 잡고 면끈으로 조여줍니다.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크로스하여 놓쳐도 실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임시 고정된 고무줄 있는 나무판 쪽을 조여줍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한 2번 정도 더 감아준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끈과 2번 묶어줍니다. 가위로 마무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은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한 판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 접기와 병풍 접기를 혼용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각선으로 접은 뒤에 중심점을 잡아서 그곳을 향해서 네 꼭지점을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사각형을 놓고 병풍접기를 하면 사선 병풍접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접고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병풍접기를 합니다. 반으로 접고 병풍접기를 한 후에 나뭇잎 모양의 막대를 위아래 똑같은 자리에다 대고 고정합니다. 이때는 임시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접어주시고요. 여기 파여진 홈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줍니다. 매듭을 질 때는 2번 옥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번에는 임시로 묶어놨던 고무줄 자리를 다시 한번 고무줄은 필요 없으시면 끊어내도 좋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사용될 다이런 멀티 염료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독성 염료로 화방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염색 시 소금이 필요하고 염료 한 봉지로 염색할 수 있는 천의 무게는 250g, 대략 성인 반팔 면티 한 장 정도입니다. 원하는 색상은 물감을 섞을 때와 같은 컬러 믹싱 룰에 따라 혼색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드와 블루를 섞어서 혼색하면 됩니다. 이 염료로 염색 가능한 천은 면, 마, 린넨, 비스코스, 울, 실크, 나일론, 라이크라 등이 있습니다. 염색 준비물로는 염료와 소금 외에 피연물, 염색 용기, 비커들과 유산지, 온도계, 유리봉, 스푼, 전열기와 전자저울 등이 필요합니다. 멀티 염료로 염색을 시작하기 전에 OWF에 의한 염료 및 조제량의 계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OWF는 온도 웨이트 오브 파이버의 줄임말로 피연물인 천의 무게를 재고 그 중량에 대한 염료나 조제의 필요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천의 중량에 퍼센트를 곱하고 10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단 250g에 대한 염료 2%의 양을 OWF로 계산하면 수식은 원단 250g 곱하기 염료의 양 2% 나누기 100으로 원단 250g을 염색하는데 5g의 염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계산식으로 조제의 필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염색에 필요한 천의 무게를 측정하고 필요한 염료와 조제의 양을 계산하겠습니다. 묶기 기법으로 방염된 천은 실이나 나무판 등 방염 재료의 무게가 포함되므로 이번 염색에는 방염하기 전인 원단 상태에서 천의 무게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울을 수평한 곳에 놓고 천의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무게는 86g입니다. 천의 무게에 따른 염료와 소금의 양을 계산하겠습니다. 염색은 염료 1에서 3%의 중색을 기준으로 하여 OWF 수식으로 계산하면 0.86에서 2.58g이 나옵니다. 이번 염색에는 염료 2g 정도를 측량하겠습니다. 소금의 양은 12%로 계산하면 10.32g이 나옵니다.
소금은 10g 정도를 측량하겠습니다. 염액을 만들기 위해 염료와 소금량을 측정하겠습니다. 유산지에 4 귀퉁이를 접고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0.0기를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스푼을 이용하여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소금 10g을 측정하겠습니다. 침염할 때 염액이 천에 잘 침투되도록 염색할 천을 미리 따뜻한 물에 담궈 수분시킵니다. 비커에 뜨거운 물 250ml를 넣고 아까 측정된 염료 2g을 잘 저어 용해시킵니다. 그 다음에 측정된 소금 10g도 넣어서 같이 잘 용해시켜 줍니다. 스텐 염색 용기에 피연물이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을 넣고 미리 만들어 놓은 250ml의 염액을 넣어 유리봉으로 잘 저어줍니다. 수분된 피연물의 수분을 꼭 짜서 염색 용기에 넣어줍니다. 온도를 60도 정도 유지하면서 염색을 2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하는 동안 잘 저어주고요. 염색이 끝나면 꼭 짜서 피연물을 건져냅니다. 천이 잠길 정도의 더운 물에 조제된 250ml 염액, 수분된 피연물을 넣고 60도에서 20분간 염색합니다. 20분 정도 식혀서 피연물을 꺼내고 염색물을 상온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2, 3회 수세하여 건조시킵니다. 염색한 천은 사용 후 일반 세제로 분리 세탁하면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염색을 끝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었던 방염끈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조된 천의 매듭을 풀 때는 가위나 칼을 이용하는데요. 천이 찢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의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겨서 좀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잡아당긴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주고요. 처음 묶어준 방향과 반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묶기 한 샘플인데요. 매듭의 끝부분을 잡아당겨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펴서 문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서 묶은 부분은 풀면 이런 문양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한 번 묶은 것, 이 두께만큼 실의 높이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 실의 두께가 요 방염된 무늬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번 묶은 거, 1번 묶은 거, 이렇게 이런 문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스카프를 만들었는데요. 스카프는 이렇게 땡땡이 무늬를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감아 묶기 한 기법입니다. 이것은 감아 올려 묶기를 한 샘플입니다.
보통 뿌리 부분은 2번 정도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올라가는데 요거는 좀 두꺼운 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가는 실로 크로스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크로스해서 내려와서 밑에서 몇 번 묶어준 다음에 같이 꽉 조여줬습니다. 요거는 피면은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선이 선명하게 가고요. 안쪽에 들어온 부분은 선이 조금 뿌옇게 보이는데요. 이런 기법으로 이런 좀 조직이 성근 거에 염색을 하면 이런 줄 모양이 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거는 비닐 랩과 동전을 활용한 샘플인데요. 비닐 랩을 중간에 묶어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싸서 묶어준 부분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매듭 부분을 좀 잡아당기시고요. 그 사이에 가위를 넣어서 잘라주면 이 비닐 안에 있는 부분은 방염이 돼서 하얗게 제 색깔이 남고요. 중간 부분을 막아준 부분은 가운데 막힌 부분만 방염이 되게 됩니다. 넓게. 이렇게 비닐을 이용하면 이 두께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같은 방법으로 비닐을 내서 묶었는데요. 여기는 이 비닐이 막혀 있는 부분을 살짝 구멍을 뚫으면 그 안으로 조금씩 염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무줄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끊어주거나 이걸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요. 안에 동전을 빼고 이런 문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한 작업입니다. 이런 패턴이 고무줄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돼서 거의 비슷한 크기의 모양으로 나오지만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병풍 접기를 이용한 판염 샘플입니다. 요거에 매듭을 잡아당겨서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제거하고요. 풀면은 병풍 접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걸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모난 판을 댄 건데요. 이게 색상에 따라서 많이 막으면 이렇게 그 흰 면이 많이 보이고요. 조금 더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솔리드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잎사귀 모양으로 방염을 한 건데요. 이거를 열면은 같은 병풍 접기인데요. 이렇게 잎사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접어서 클립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클립을 이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병풍 접기로 접은 부분에 클립을 이용해서 나온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병풍 접기는 이렇게 그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홀치겸하고는 좀 다른 규칙이 좀 보이게 되는 패턴입니다.